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지구생활의 이정입니다. 죽음을 알고 준비하고자 하는 당신은 성숙한 분입니다. 앞 영상에서 장례방법 중 매장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매장이 안 좋은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셋째로 동기감흥을 하여 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의 기운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명당 자리에 있으면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무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명당 자리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당이라는 것이 사람 한 사람 딱 누울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당인 틀을 잡았다 하더라도 정확히 명당 자리에 묻기가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동기감흥을 일으키는 예를 들어보면요, 죽기 전에 그 사람에게 가장 크게 각인이 되었던 아프다거나 또 무덤에 물이 차서 춥다고 느낀다고 하면 DNA가 같은 자손들이 똑같이 느껴져서요, 괜히 아무 이상도 없는데 아프다고 느낀다거나 춥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손들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여 실제로 아픈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이 본인에게도 좋고 후손에게도 좋다는 것이지요. 또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완전히 흩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납골당의 모습 또한 그리 좋은 모습도 아니고 자연을 훼손하기는 마찬가지이지요. 그리고 수목장은 주로 화장을 하여 나무에 보시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무가 오래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100년, 200년 이렇게요. 그래서 자신의 기운이 나무에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환생이 늦어져서 진화의 사이클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여 종이박스에 넣어 묻는 자연장을 하거나 산이나 강, 바다에 유골을 흩어버리는 상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지요. 강이나 바다에 상고를 할 때도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거 잘 아시지요? 또 상고를 해버려서 아쉬움이 남는다면 자연장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장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로 세로 50cm 정도의 잔디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깊이 50cm 정도의 헐걸 떼어냅니다. 그리고 깨끗한 흙과 유골을 섞어서 아래에 넣고 헐거로 대매옵니다. 그리고 위에 잔디를 원상태로 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연을 거의 훼손하지 않고 자연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요. 이런 방법으로 하여 가족 자연장지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대손손 가족장지가 한 사람의 무덤만한 정도가 되는 땅으로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비석의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비석의 뒤편에는 조상님들의 성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 없애기 운동으로 조상님들의 무덤까지 화장하여 가족장을 마련한 곳입니다. 아무튼 장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죽음 준비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잘 죽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수명이 다하여 자연스럽게 죽는 자연사를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겠지요. 장자는 아내가 죽자 죽음과 삶이 본래 순환하는 것이니 내가 또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하며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아 인간은 본래 땅에 존재했다기보다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인 하늘 어딘가에 있다가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 진화를 위해 잠시 유학 또는 여행을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7, 80년 짧은 여행 또는 유학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의식을 꼭 통곡의 장소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방파레가 울리는 금이 환영은 아니더라도 고향 가는 길은 아마도 축제와 같은 장소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축제와 같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장례 방법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